암과의 싸움을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식단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암의 대사작용을 공략하는 최신 식단 전략을 하나의 전투 계획처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 거예요. 이야기는 한 남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의사들조차 6년 전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했던 그런 사기 암 환자였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는 의사들의 예상을 뒤엎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놀라운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목적이라는 점. 그러니까 식단이나 치료 계획의 변화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펼쳐볼 전략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선 암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적의 보급선, 그러니까 암의 5가지 연료가 뭔지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엔 이 보급선을 차단할 우리의 무기, 5가지 식단 전략을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이 적응할 때 어떻게 더 똑똑하게 맞서 싸울지, 그 고급 전술까지 알아본 뒤에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친 최종 전투 계획을 완성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의 핵심은요, 바로 기존의 통념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뭐든 다 드세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게 최선의 조언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암세포를 쫄쫄 굶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전략의 심장부에는 바로 암 대사작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 병든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려면 특정 외부 연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약점을 파고드는 것, 바로 이게 모든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어떤 적과 싸우든 전쟁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바로 적의 보급선을 파악하는 거죠. 암도 똑같습니다. 암은요, 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5가지 핵심 연료에 의존해서 살아남고 또 성장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급선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네, 바로 당분이죠. 특히나 빠르게 쑥쑥 자라는 대부분의 암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당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전략 목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급선은 글루타민입니다. 이건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포도당 공급이 딱 끊겼을 때 많은 암세포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예비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주 연료는 아니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한 타겟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암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한적입니다. 이 2가지 주요 보급로가 막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방, 그러니까 지질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 몸이 지방을 분해해서 만드는 케톤이라는 물질, 심지어 BCA라는 특정 아미노산까지 대체 연료로 끌어다 쓰는 법을 터득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적응력 때문에 우리의 전투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나 되는 보급선을 대체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무기고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여기엔 각 연료 공급선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도록 설계된 5가지의 강력한 식단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항포도당 식단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케토제닉 다이어트와 비슷한 접근법인데요. 대다수 암세포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 바로 그 포도당을 굶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죠. 다음 무기는 항글루타민 식단입니다. 이건 글루타민을 주 연료로 삼는 암세포에 공급되는 아미노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단을 바꾸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더 교활한 적들을 상대하기 위한 특수 무기들도 있습니다. 지방을 연료로 쓰는 암을 겨냥한 항지질 식단, 케톤을 역으로 이용하는 암에 맞서는 항케톤 식단, 그리고 특정 아미노산을 차단하는 항BCA 식단까지요. 보세요. 적의 전략에 따라 우리의 무기도 계속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게 이 접근법이 가진 놀라운 전략적 깊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암이 우리의 이 모든 공격에 적응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 전략에 신의 한 수, 진짜 묘수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적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전장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적응력입니다. 마치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내성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공격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암세포들은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말 그대로 슈퍼세포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바로 순환입니다. 간단해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의 식단, 예를 들어 항포도당 식단을 따르다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항글루타민 식단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식단을 돌려가면서 암의 균형을 깨뜨리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원을 확보할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단식은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전술입니다. 이건 마치 시스템을 강제로 재부팅하는 것과 같아요. 적군인 암세포의 보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동시에 우리 편인 건강한 세포들에게는 재정비하고 스스로를 복구할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적 후퇴이자 하드 리셋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강력한 전략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암의 종류별로 딱 맞는 전투 계획, 즉 최종 프로토콜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우리의 최종 전술 지도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주 연료로 쓰는 교모세포종이나 일부 유방암 같은 경우를 보세요. 10일에서 14일 동안 항포도당 식단으로 강력하게 공격한 뒤에 갑자기 4-5일간 항글루타민 식단으로 바꿔서 적이 적응할 틈을 전혀 주지 않는 이런 구체적인 작전 계획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하나의 마법 같은 식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적의 연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식단이라는 무기를 선택한 다음 순환과 단식이라는 전술을 이용해서 항상 적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바로 이런 역동적인 전략을 통해 암이 쉽게 번성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암의 대사작용, 즉 암세포의 생존 방식 그 자체를 이해하고 이걸 전략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어쩌면 미래의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